다음 신사리 작용을 보겠습니다. 갑신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행위와 별개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 관심과 주목도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신일주에게 병운연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상관이 되는 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재능과 끼를 펼쳐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드러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거나 사건 사고를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변화를 추구함이 좋고, 혼자 변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좋으며, 외부의 상황 변화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느낌의 명분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도 좋습니다. 다음 갑신일주 일지 신금은 역마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통한 경험으로 자신의 경력과 권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신금 역마살의 기운이 병관이 되기 때문에 시작은 자발적 모험과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결과에서는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모양새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사적 이득을 목표로 하기보다 더 큰 공공의 이득을 위한 명분으로 움직일 때 이득과 권위 모두를 취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금 역마살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하는 것은 갑신일주 본연의 특성과 달리 좀 더 개인적이고 파격적이며 유연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색함과 좌충우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의 스펙트럼을 확장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 비약만 없다면 차분하게 기존의 흐름을 근간으로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갑신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신일주에게 병원연의 기운은 일간의 기운을 빠르게 발산시키는 식상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겉의 화려함에 비해 실속이 없을 수 있고 필요없는 구설만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에만 몰입하면서 빠르게 행동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이전에 조금 느리더라도 일단 상황을 넓게 관注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주변을 한번 살피는 게 좋고, 현실적 결과의 기준을 정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불필요한 구설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알차게 아내의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이 관점에서 일지신금을 기준으로 병운년의 오화는 제살이 되고, 일지신금은 지살이 됩니다. 제살은 일명 수옥살로도 불리웁니다. 수옥살이라는 것은 갇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갇히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두는 느낌이 된다면 크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살은 12운성론의 흐름에서 태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처럼 지지의 기운 흐름에 있어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세상에 태어난 상태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신체가 자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큰 가능성을 함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살의 기운은 아직 발현이 안 된 기운인 만큼 긍정적 이끌림 속에서 기운이 드러날 수 있고 잠재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가능성을 품고 어느 쪽으로든 흐를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기운은 너무 강하고 억압적이고 성급하게 다루면 오히려 엇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오화 제살의 기운이 일간 간목에게는 상관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침과 더불어
인정과 주목을 받게 되는 모양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살의 부정성이 커지면 구설수에 묶여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충동적이거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타기보다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에 최대한 본인의 주도적 틀 안에서 단계적 변화를 모색함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본인이 전혀 모르거나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분야에 대해 다른 사람을 믿고 일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갑신일주는 병오년부터 공망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망은 그 발생의 기현성도 부족하고 음양오행의 기운 관계로 봐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굳이 공망까지 따져서 부정적 해석을 끌어오기보다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방어를 한다면 결코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 도약하는 타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일간 간목을 기준으로 절의 흐름이 됩니다. 절은 일간 기운의 생성과 소멸에 있어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이는 생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소멸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정하고 그 흐름의 방향에 따라 극단적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절의 기운이 갑신일주에게는 평관이 되는 만큼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드라마틱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강력한 권력과 지배력을 획득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풀린다면 크게 명예가 실추되고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신일주가 조심조심 신중한 듯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변화 변동의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즉, 갑신일주는 시련과 고난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낸 뒤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다음 갑신일주는 병오년에 사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사의 글자적 의미는 죽음이지만 실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기운이 집중적으로 몰입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의 기운은 전문성과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기운이 됩니다. 다만 몰입감이 빠르고 강하다는 것은 주변을 굳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간 간목에게 이 사의 기운은 상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순간적 느낌과 기분에 의해서 빠르게 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일주의 절의 기운이 병오년에 사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의 원칙과 패러다임을 극단적으로 바꾸려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관계나 활동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거나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존의 본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갑신일주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신일주는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지 않고 유지하는 중에 다른 곳으로 새로운 다리를 놓으면서 확장하고 연결시킬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신일주는 병오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빨리 선언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업이든 투자든 일이든 새로움을 향해 크게 올인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최대한 유지하는 중에 새롭게 도래하는 생각과 사람들이 잘 융합할 수 있도록 기다림과 타협,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기운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병오년의 흐름에서 차분하게 중심을 지키는 중에 두 기운의 조화로움을 찾아갈 때 갑신일주는 자신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